니나 누님의 또 첫 투자 사례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과연 처음부터 잘했을지, 첫 투자는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의 첫 투자는 이제 경기 남부권의 경인분당선 그 라인 쪽에 계단식 20평대 아파트거든요. 오, 네. 남부, 경기 남부. 네.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시작했던 동료들보다는 시작이 좀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 1년 동안 네. 책 읽고, 강의 듣고, 임장 다니고, 이렇게만 하신 거예요, 1년 동안은? 네, 맞습니다. 오. 아무래도 좀 아파트에 살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막연하게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었긴 하지만. 네. 아. 그래서 선뜻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기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특히 이제 또 목표한 기간을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딱 목표된 기간이 없었던 게 조금 더 투자가 늘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이제 1년 내에 내가 하겠다, 6개월 내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 기간을 설정하는 게 혹여 만약에 그게 안 지켜지더라도 그 기간 내에는 좀 매물 하나를 보더라도 좀 더 몰입을 할 수가 있고 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도 좀 늦게 해서 좀 좋았던 거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 네, 저 이전에 그 주변에 먼저 투자한 동료분들이 있어서 아, 동료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것도 있고 그분들이 한 이제 인테리어 업체나 이게 그 샤시 업체 제가 알아보면은 또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분들이 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서 수리도 너무 예쁘게 진행을 했고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투자금은 전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와, 경기 남부를 3천만 원으로 네. 계단식 아파트를? 네. 아, 네. 아주 되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났나요? 성과는 그 투자한 대비해서 이제 그 매매가 기준으로 이제 거의 배에 가깝게 오른 상황이에요. 네, 네.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네. 또 성과가 나신 것 같고, 그 동료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싱글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금방 떨어져요. 네. 그럼 종잣돈이 금방 떨어졌을 텐데,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종잣돈이 떨어졌을 때도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임장을 다니면서 이제 앞마당을 넓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시야에 들어오는 지역들을 이제 점점 넓혀가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종잣돈이 생겼을 때 그 지역에 기회가 온다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고, 동료들의 이제 투자건이 있을 때 이럴 때 같이 이제 따라가거나 하면서 또 간접 체험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앞마당을 넓힌다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앞마당을 넓힌다는 거는 자기가 아는 지역을 넓혀간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부산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광주에 대해서도 이제 가서 지역에 대해서 알고 현장에 가서 그쪽의 분위기를 알고 이제 매물의 가격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마당이라는 게 이제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하나씩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입지 분석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가격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서 이게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또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은 한정돼 있잖아. 1년에 뭐 3천만 원, 많이 모으면 3천만 원인데 그럼 이 3천만 원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2년 후에나 몇 년 후에 돌아오는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 앞마당,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 분석을 한 지역이 많으면 그 안에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종잣돈으로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는 더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 그러니까 내가 지역 분석을 하는 그 지역을 넓혀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깔끔한 정리네요. 지금 보면은 결혼을 하셨어요. 네, 결혼을 드디어 하셨고,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에요, 신혼? 저 4개월 차 되고 있어요. 아주 풋풋하고 가장 네. 좋을 때. 그럼 혹시 그 전에 그 연애하셨던 그 맞습니다. 뭐라고 했죠? 남자친구가 그 장거리 네, 연애를? 롱디? 롱디. 롱디 하셨던 그분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네, 그분과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신혼집이나 이런 건 어떻게, 뭐 어떻게 좋은데 이렇게 하셨나요? 네, 저의 시작은 이제 제가 사는 풀옵션의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어요. 오피스텔에서요? 네. 아무래도 월세로 이제 하고 이제 투자금이 들다 보니까 종잣돈을 이제 깔고 앉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풀옵션이다 보니까 혼수 준비를 안 해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의도가 있었구나. 맞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이제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간이 작으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할 수가 있어서 그게 또
장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결혼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신혼집 어디 구했어? 뭐 샀어?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꼭 물어봐. 꼭 물어봐요. 근데 저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시작합니다. 라면 그 뒤에 이제 질문들이 싹 사라지는 마법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살아. 그거 열심히 해라. 그래서 뭐 자가냐 임대냐 물어보지도 않나.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그래도 이왕에 좀 시작하면 그래도 전세 아파트라도 해야 되지 않니? 이런 이야기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저희 엄마가 되게 서운해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딸이 좀 제대로 갖춘 곳에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네. 입장에서는 뭐 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 마음은 좀 이해하지만 저의 의지였기 때문에 저 엄마를 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럴 때 조금 세게 나갔던 게 이렇게 말하면 나 결혼 안 할 수도 있다. 안 되지 네. 그럼 이제 그렇죠. 나이가 꽉 찼는데 그래서 우리 선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제 탁 그 부분은 잘라줬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은 저희 또 카네기 인간관계를 배웠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 측에 절대 전달을 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각자 부모님은 설득은 각자 선에서 이제 해결하고자 해서 이제 갈등을 만들지 않고자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각자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어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저 친구가 이렇게 하자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싸움이 되고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되게 현명하게 처음부터 잘 풀어가셨네요. 네. 그럼 지금 돈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재는 아직 저희 또 남편이 꿈이 청약 당첨되는 거라서 꿈이? 네. 그래서 별도로 아직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청약과 공모주 쪽으로 하고 저는 나머지 이제 부동산 투자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성과도 내셨고 하니까 그럼 네. 지출하는 부분도 좀 늘어났겠네요. 좀 쓰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래도 다른 부분은 이제 투자 부분은 맞지는 않지만 절약하는 부분은 좀 의기투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약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고 남편도 잘하는 게 좀 절약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도 잘하는 거는 또 우리 칭찬을 돌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었네. 고래를 춤추게 한다 해가지고 한편 우쭈쭈 이렇게 잘한다 했더니 이제 알아서 절약이나 할인 콘텐츠 보고 앱테크, 폰테크를 하고 저한테 전파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같이 실천하고 그리고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루에도 한 3-4잔 마시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찾아보던 중에 G7 맛있어요. 맞아, 그거 그렇죠. 싸고 향도 좋고. 맞아요. 괜찮아. 근데 좀 질리더라고. 나도 몇 년 먹었는데. 네, 그래서 그게 개당 한 70원 정도 하거든요. 맞아. 막 100개, 네. 100티, 200티 이렇게 팔거든요. 네, 그리고 속이 쓰릴 때까지 마셔요. 그거 약간 좀 속 쓰려. 맞아. 그리고 찐이 났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새는 돈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옷 사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또 그 정리 컨설턴트 분들이 하는 유튜브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제 가진 옷들이 모두 이제 보이게끔 옷걸이에 걸어서 그 제 냉장고 파먹기 하듯이 옷장을 파서 이제 제 옷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고 이제 옷을 사는 소비는 이제 철저하게 줄이고 있어요. 결혼 스토리도 좀 궁금해요. 이렇게 지금 신혼집까지 풀옵션 오피스텔로 했고 이렇게 돈도 많이 이렇게 아꼈는데 과연 이 결혼 비용은 얼마나 썼을까 또 네. 궁금하거든요. 또 지금 이제 신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일단 결혼 준비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결혼식, 그리고 혼수, 그리고 맞아, 집인데 일단 혼수랑 집은 일단 해결이 됐고 다음 많이 드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식대랑. 맞아요. 식대 많이 들고 근데 저희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결혼하고 저도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약간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다더라라는 걸 또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비용 중에서 쓸데없는 것을 좀 제거를 하자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적으로 저희는 많은 부분을 없앴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예물, 예단, 예물? 네, 예단 그리고 예복 그리고 한복 이런 거 다 생략했습니다. 특히 결혼 반지도 저희 생략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런 스드메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시간을 스튜디오랑 메이크업 이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인데 스드메? 네. 네, 그거는 약간 전문가분의 도움을 청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좀 비용을 쓰더라도 좀 시간을 좀 줄이고 싶었기 때문에 대신에 드레스를 고르는데 좀 제일 기본 추가 요금이 붙지 않는 거를 선택을 해서 네, 어머.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저는 좀 확고했던 게
그 신부는 뭘 입어도 사람들이 예쁘다고 할 거다라는 확고한 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결혼 준비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좀 본인이 다 하신 거예요, 결혼 준비를? 결혼 준비는 주로 도맡아는 저희 남편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네, 남편에게 이제 남편이 이제 결혼 TF 장이다라고 이제 약간 또 완장을 한번 채워가지고 이제 책임감을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이제 관리나 뭐 식순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는 남편이 이제 진행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 제가 또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편 덕에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특히나 이제 신혼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집들이를 하잖아요. 네. 그럼 집들이 하면서 이제 그 스튜디오 찍은 거 사진이랑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집들이나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집들이는 저희는 이제 방들이 개념이기 때문에 방이잖아요. 한 칸이라서 할 필요가 없었고 때마침 또 코로나 여파로 해서 네, 없었기 때문에 축하한다 이제 필요하다면 그냥 밖에서 이제 식사하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근데 지금 뭐 예물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셨다고 하는데 반지도 안 하시고 네. 좀 후회 없으세요?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오래 극복해가고 가길 있습니다. 바래요. 네, 오래오래. 아니 근데 네. 왜냐면요, 저도 보통 하신 분들은 네. 이거 별로 의미 없다, 지나가면 다 짐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네. 왜냐면 그분들은 했기 때문에 네. 해봤기 때문에 네. 그게 별로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네. 로망이 있단 말이야. 네. 그래도 결혼하면 이제 이런 거는 해야지, 네. 또 예쁘게 사진 찍고 또 결혼 반지도 끼고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네. 이걸 안 하셨네요. 네, 만약에 제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또 그 식순부터 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쁘게 보여야 되고 뭐 스드메부터 해서 좀 맞아, 좋은 거 맞아요. 하고 싶고 맞아요. 그랬을 건데 지금은 역시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고 비용이 드는 거는 좀 최소화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결정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좀 소비한 거라면 남편도 절약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15,000원짜리 구두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하는데 그럼 총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저희도 이제 토탈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 제가 쓴 비용 정도로는 한 200대 정도 저 기준으로는 쓴 것 같고 근데 남편도 한 그 정도 해서 이제 신혼여행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갔어요? 제주도 갔습니다. 와. 오히려 또 결혼하기 전에 그런 네.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네.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있으니까 네. 오히려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좀 약간 배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공부하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복 딱 첫날 입고 어딘가에 뭐 박혀 있고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저희 결혼 뭐 예물도 어딘가에 있고 찾지 못하는. 네. 지금 이제 30대. 네. 아직은 30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30대 부자 네. 언니가 만약에 그 20대한테 해주고 네.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맞아요.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즐기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는 좀 더 멋진 인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20대 때는 그 자충우돌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자신한테 실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와.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이 그 20대라는 그 나이만으로도, 물론 그때는 몰라. 그때는 내가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살 때는, 뭐, 나만 20살인가, 내 친구도 20살이고, 뭐, 쟤도 20살이고, 뭐 20살 아닌 사람 어딨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 시절에는 뭘 해도 실패를 하더라도,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 혹시 그 출연 소감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네. 좀 많이 떨렸는데 우리 또 코코드림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듯이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이 계기로 해서 좀 더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돼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잘 따라와준 우리 남편분에게 한마디. 네. 영상 편지 한번 꼭. 제가 그 남편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또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잘 읽었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니나누님과 함께 했고요.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2030 싱글 투자자분들께 오늘 이 방송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